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주필이시죠.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분인데요. 이제 조금 요즘 들어서는 조선일보하고 뭐라고 할까, 왜 우리나라 넘버원 신문이 뭔가 권력에 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으면서도 핵심적인 거는 무슨 카르텔이 있나. 카르텔이라는 건 그잖아요. 담 앞에서 왜 암묵적으로, 예를 들어서 빵 파는 데면 빵 파는데 메이저 몇 개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서로 뭐 계약서 쓰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이렇게 빵값 올리고 이러는 거. 그것처럼 이 메이저 신문에, 특히 보수 신문에 암묵적인 어떤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게 왜 결정적인 거는 구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곁까지 이렇게 흔들면서 보수 정통 신문의 명맥을 이어가려고 하고, 그거 정통을 쑤시려고 하는 유튜브를 2, 3류 유튜브들과 다 묶어가지고 거기 유튜브 그 많은 거 중에서 막말이나 가짜뉴스 나온 거 있으면 그 전체 유튜브를 다 덮어버리고 싸구려로 만들려는. 그러면 신문에서도 가끔 오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좌가 있는가 하면 우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 신문을 통째로 싸잡아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근데 양상훈 칼럼에 오늘 보면 제목이 일단 멋집니다. 아주 제대로 문재인 대통령 체제를 비판했어요. 제목이 제발 문재인을 마지막 대통령으로. 이거 좋습니다. 제목. 그러면서 요약을 한 걸 보니까 문정권 막장극 보며 문재인 개인 넘어서 대통령 자리 자체의 환멸, 대통령제 졸업 못하면 차라리 문이 나왔다 한탄 머지않아 나오게 될 것. 이게 이제 오늘 양상훈 칼럼의 핵심인데요. 아주 잘 썼습니다. 역시 실력 있는 양상훈 주필의 그 내공이 드러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월성 1호 이거 평가 조작에 대한 이제 윤석열 수사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이 정권에서 마치 집단 폭행하듯이 윤석열 끌어내기에 추미애하고 칼춤 추는 거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거가 다 대통령제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대통령제로는 협치가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걸 대통령제를 끝내고 다른 내각제라든지 뭐 다른 제도로 갈 가능성은 0%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양상훈 주필의 지적은 그겁니다.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된 듯 착각한 인물들이 막 등장한다 이거죠. 차기 일을 내다보는. 그리고 그 밑에는 줄순 정치인들이 딱 진을 치기 때문에 대통령제 없애기는 0%라고 내다보고 있네요. 그리고 대통령제를 왕으로 표현을 했네요. 맞습니다. 이 양상훈 주필의 지적이 뭐 100% 동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좋은 대통령이 나오기가 힘들다.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양상훈 주필이 이제 왕은, 옛날의 왕은 준비를 한다 이거예요. 뭐 후계자 책봉을 하죠. 세자 책봉을 해서 단연간, 내년 몇십 년간 그 왕 수업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선왕이 승하하면 이제 왕 자리를 이미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왕을 물려받아서, 뭐 갑자기 물려받은 왕도 있지만, 그런데 이놈의 대통령제는 느닷없이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게 더 대중영합적이고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하고 이중적이고 편향적이고 국민 분열시키고 선동적이고 비겁하고 더 뻔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군요. 그래서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군, 뭐 전부처를 손에 넣고 장악한 이 왕의 자리를 어쩌다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네요. 양상훈 주필이. 어쩌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함정에 빠진다. 프레지던트 해저드, 대통령 함정. 자기가 무슨 철인 왕이나 되는 듯 착각한다 이런 얘기. 철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겁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 철인 왕을 얘기해요. 철인 왕이라는 건 이제 그 단계별로 쭉 해서 철인, 그러니까 뭐 철학자의 그 철자죠. 모든 걸 다 통달한 의미의 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대는 뭘 공부하고 20대는 뭘 공부하고 30대, 40대 그 경륜을 어떻게 쌓아서 50이 최소한 넘어야 된다. 근데 50까지 과정을 이제 플라톤은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양상훈 주필의 그 철인은 아마 거기서 따온 것 같습니다. 마치 철인이라도 되는 듯 하는데 철인은 아니다 이거죠. 어쩌다 왕이 된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의 사태를 민주주의가 아닌 문주주의, 문재인의 문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이 되기 어렵다는 게 또 다른 왕이 나오면은 문재인과 같이 이 제도하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 감정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왕을 없애는 길인데 그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 적대적인 양당제, 이거
그러니까 그 폐해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유튜브에 또 화살을 돌리네요. 포털 사이트,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SNS 폐해 때문에 이게 대통령제 폐해가 더 커지고 있는데 이 양상훈 주필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죠. 이 부분. 지금 많은 국민은 사실을 찾고 전하는 전통 언론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도외시한 유튜브에서 정치적 쾌감을 얻고 있다. 양쪽 국민은 마치 다른 행성에 사는 사람들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게 국민이 이분되는 게 유튜브 책임이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분 얘기대로 전통 언론이 많은 국민이 사실을 찾고 전하는 전통 언론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전통 언론, 다시 말해서 조중동을 비롯한 전통 언론들이 사실을 찾고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무슨 사실을 찾고 전했어요? 아니 99.9% 사실 찾고 전했죠. 그런데 결정적인 걸 안 전하면 나머지 99.9%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유튜버들은 그 전통 언론들이 당신들이 말하는 전통 언론들이 99.9% 전하는데 왜 0.1% 못 전하냐? 근데 그 0.1%가 핵심이다. 이래서 그 0.1%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부정선거야. 왜 부정선거 안 밝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부정선거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 사설을 쓰세요. 칼럼을 쓰고. 대한민국 2020년 4.15 총선은 부정이 없었다. 부정선거가 아니다. 공정선거였다고 사설을 쓰세요. 그리고 그 책임을 역사에 오롯이 받으십시오. 조선일보의 이름으로 받으세요. 그 많은 부정의 증거가 나왔고 그 증거를 말도 안 되는 인멸하려는 서버를 이전하고 서버를 왜 지금 저 재판도 안 끝났는데 서버를 이전해요. 진동차에 이전했잖아요. 그리고 불육이 그걸 그렇게 다 시도를 하고 바꿔치기 하려고 증거 인멸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그거라도 보도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런 증거 인멸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실 보도한다며 그 사실도 보도 안 했죠. 봉인지구, 투표함이고 뭐 다 이상한 것들 많았잖아요. 그 증언들 참관인들 했던 증언. 아 그래 통계는 믿지 않으면 통계는 보도 안 한다고 그래. 아니 그럼 통계는 보도 안 하더라도 월터 미베인 교수가 세계적인 선거 탐지 전문가가 이렇게 논문을 썼다. 5번에 걸쳐서 한국 선거는 사기라고. 그 자체만 팩트는 보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팩트는. 아 당신들이 그거에 응원하지는 않더라도 조선일보는 응원 못합니다. 부정선거 밝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안 놉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과학자가 선거 탐지 과학자가 밝혔고 이러이러한 증거는 나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증거 나왔어도 부정선거라고 우린 취급 안 한다. 아 그렇게 해 그러면. 근데 증거 나온 거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사실을 찾고 전하는 전통 언론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도외시한 유튜브에서 정치적 쾌감을 국민들이 얻고 있다는. 국민들이 왜 유튜브에서 정치적 쾌감을 얻을까요? 아니 무슨 여기 저 옷 벗고 무슨 음란 행위 해가지고 쾌감을 얻어요? 아니면 사람 죽이는 무슨 사람 폭행하는 이 장면을 넣어서 쾌감을 얻어요? 메이저 언론에서 안 다루니까 이거 부정선거 같은데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안 다루니까 그거를 다루는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거 다루지 말라고 우리는. 그게 사실인데 무슨 사실 전통 언론이 사실을 전해 99.9% 전한다고 100번 양보할게. 0.1%. 근데 그게 우리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결정적인 선거의 부정을 파헤치는 건데 그걸 왜 안 파헤치면서 이따우 얘기를 합니까? 전통 언론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럼 우리가 전통 언론 한결의 경향도 전통 언론으로 다 받아들여야 돼? 그럼 말 같은 소리를 해요. 왜 유튜브를 못 잡아먹어서 이 정권이 유튜브 못 잡아먹어서 난리치는 거는 지네들 공격하니까 그런다고 그래. 왜 메이저 언론들이 그건가? 메이저 언론 입장에서는 자기들 손님 떨어지니까 그런가? 그럼 솔직히 얘기하든가. 당신들 구독률이 떨어지고 종편의 시청률이 떨어지는 건 유튜브 때문이다. 유튜브에서 나눠 먹기 해서 그러니까 그게 경쟁자라서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든가. 무슨 엉터리로 이렇게 무슨 유튜브에서 사실 여부를 도외시한 유튜브에서 정치적 쾌감을 얻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문재인 공격하면서. 왜? 문재인 공격하면서 문재인이 잘못하는 거를 그 중에 하나는 유튜브 책임이라는 걸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교묘하게. 조선일보가 역사가 얼마나 됐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언론이잖아요. 저는 조선일보 존경했어요. TV조선에서 한때 녹을 먹었고 혜택을 많이 받아서 고마워하고 있고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정선거를 입을 닫아요? 그러면서 뭐 전통 언론 운운해. 자격이 있어야죠. 유지가 더 어렵습니다. 전통 언론에 반열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고생들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선배들, 선조들이. 그런데 왜 그 맥을 이어가지 못해요? 그때는 일제시대 때 탄압이라서 그때 뭐 몇 퍼센트 보도 못했다고 그래. 군사정권 시절에 뭐 탄압이라서 0.1%서 보도 못했다고 그래. 지금 그러면 문재인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부정선거 보도 못한다고 솔직히 고백해. 그걸 왜 유튜브 탓으로 돌리냐고. 유튜브는 하잖아. 우리가 가짜뉴스 얘기하면 가짜뉴스로 처벌받아요. 처벌받는다니까. 가짜뉴스 아닌데도 탄압받아. 툭하면 경찰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아. 이봉규도. 당신들이 신경 안 써도 조사 다 받아요. 그런데 부정선거 이거 밝히는 거는 못 건드리는 거야. 이게 왜냐면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당신들은 안 하는 이유를 밝히세요. 왜 안 밝히겠어요? 왜 안 밝히겠어요? 카르텔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두렵습니까? 종편의 제허가가 날아갈까 봐 두렵습니까? 아니면 부정선거라고 안 믿기 때문이죠. 사실은 나왔는데 이걸로 부정선거가 뒤집어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지. 이걸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걸로 대법원을 움직일 수 없다. 이 청와대를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 괜히 여기 이 배에 올라탔다가 우리도 무기력하게 망가진다. 그래서 안 올라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 한말 전문용어로 비겁한 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용어로 비겁한 겁니다. 또 전문용어 얘기해줘. 얍삽한 거예요. 역사의 심판 오롯이 받을 겁니다. 정치인들만 역사의 심판 받는다고 해. 천만에. 펜은요 창과 칼보다 더 강해요. 펜대를 쓸 때 쓰지 않는 사람들은 비겁자로 역사의 심판 받습니다. 펜대를 잘못 써도 심판받지만 써야 되는데 안 쓴 거, 곁가지만 흔든 거. 문재인 까고 추미애 까는 건 곁가지예요. 부정선거 그게 본질이야. 그거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문재인도 무너지고 추미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본질은 외면하고 무슨 전통 언론 운운해. 선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펜대를 지킨 선배들한테 흥분했습니다. 유튜브가 후지고 가짜인지 전통 언론이 진짜인지는 시청자와 독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섣불리 미리 당신들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판단은 나올 겁니다. 역사 대대로 나올 거고요. 앞으로 마치겠습니다.